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덱스터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프랑스에서 신진 창작자인 덱스터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프랑스와의 교류를 통한 해외 매출 비중 확대 기대감이 조금씩 점차 이 모멘텀들이 생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사실 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이 부분인데, 이 덱스터 스튜디오의 자회사죠. 바로 덱스터 크레마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 개선 가능성, 그리고 2024년도 컨센서스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에서 좀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문자 요구나 금전 요구, 그리고 주식 리딩방 가입 권유 같은 것 하지 않습니다. 정말 100% 정보 기반한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콘텐츠도 제작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지난번 영상 내용을 좀 간단히 복기를 하겠습니다. 자, 덱스터 스튜디오가 넷플릭스 기생수 더 그레이 VFX를 참여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우리 덱스터 같은 경우에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 당연히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이 VFX라는 요 기술을 좀 제공을 하는 그런 주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VFX 기술이 뭐죠, 여러분? 영상 만드는 이 영상 제작 기법 가운데서 컴퓨터 그래픽의 바탕을 둔 모든 종류의 어떠한 이 디지털 기법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수 영상이나 어떠한 시각 효과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던 이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요 작품에 덱스터가 참여를 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요 작품 비영업권 1등을 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1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 영화 산업에 좀 우리가 기대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 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단히만 빠르게 복기를 하겠습니다. 리메이크에 푹 빠진 중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올빼미라는 작품이 엄청나게 최고가에 모셔갔다라는 그런 이슈였어요. 그래서 뭐 등등등 간단히 보시고요. 최근에 이 한국 영화 리메이크 판권 수출의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이렇게 좀 바닥 다지기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추이입니다. 여기 자료가 2021년도 기준 자료이긴 하지만, 이 영화진흥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곡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21년도 대비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4년도죠. 이 파묘란 영화가 올해 첫 천만 영화에 등극을 했고, 이 범죄도시 4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이 혹성 탈출, 뭐 데드풀, 그리고 뭐 매드맥스 뭐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좀 걸출한 이런 기대 작품들 또한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좀 전반적인 이 영화 산업이 좀 이렇게 다시 훈풍이 불어준다면 우리 VFX 기술을 필두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덱스터에도 분명히 좋은 그러한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요 포인트 골자죠. 자, 한국과 프랑스 신진 창작자인 덱스터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다, 요 이슈가 최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활약 포부 뭐 이런 내용이에요.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우리 덱스터 스튜디오가 영화진흥위원회인 이 코페 여기에서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 CNC라는 곳이 같이 덱스터 스튜디오의 본사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이 프랑스 이쪽 시장을 보시면요,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많죠. 6,488만 명, 그리고 GDP도 전세계 7위 경제 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이 영화 산업계의 매출도 한번 좀 보시면요,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박스오피스 중 프랑스 매출이 15억 5,900만 달러, 이거 한화로 2조 1,445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5위를 차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꽤나 비중이 있는 그런 시장이죠. 이렇게 꽤나 비중이 있는 이런 시장인 프랑스에서 이 덱스터 스튜디오를 방문을 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랑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8위라고 합니다. 12억 4천만 달러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25%나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특히나 한국 영화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로 2022년도 6위, 그리고 23년도 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화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칸 영화제 아니겠습니까? 세계 3대
차세대 영화제인 칸 영화제도 품고 있어서 유럽의 전통적인 문화 강국으로 프랑스가 손꼽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의 CNC 도미닉 부토나 회장은 프랑스는 한국 영화에 관심이 많은 나라로서 지난 22년도 한국을 영화 분야 협력 중점 국가로 선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요, 차세대 영화인들에게 VFX, DI, 사운드까지 이 멀티플레이 작업이 가능한 우리 덱스터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덱스터를 어떻게 보면 자랑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 그게 바로 덱스터야 하면서 덱스터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양국이 이제 앞으로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영화 산업 발전을 도모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러한 모멘텀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글로벌 OTT 시장 전 세계 1위인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이 기생수 더 그레이 라는 제품의 이 VFX 기술로 참여를 했던 이 덱스터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런 꽤나 이 권위가 있고 이 어떠한 산업적 캐파도 큰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덱스터 스튜디오에 방문을 했다는 건 우리 덱스터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에 방증이나 좀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덱스터의 실적 추이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투자 활동과 뭐 이 종속 회사들 실적에 좀 더불어서 22년도까지 좀 적자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3년도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 이 적자폭을 이렇게 대폭 줄이면서 미약하지만 흑자로 전환을 성공을 해주기도 했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 800억 원을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지금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실적 컨센서스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하고 이 흑자폭을 키워서 2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현재 시장에 지배적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영상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덱스터 스튜디오의 대표적인 자회사인 주식회사 덱스터 크레마, 요쪽 이 덱스터 크레마의 실적을 한번 좀 놓고 보시면요, 22년도와 23년도 실적을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영업수익 여러분 매출액이에요. 이 부분 보시면 22년도 때 매출액이 약 324억 원, 거의 325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했다가 287억 원 기록하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좀 감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됐었습니다. 근데 자, 잘 보시면요, 이 영업 비용 쪽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원래는 이 영업 비용이 다 지출이잖아요, 지출. 근데 22년도 때 294억 원 정도 요 지출이 발생했었는데 23년도 때 254억 원으로 거의 40억 원가량 줄였습니다. 영업 비용을 줄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때 거의 30억 7,90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23년도 때 33억 원을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줄였지만 이 비용적인 측면을 좀 굉장히 많이 절감을 시키면서 영업이익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타 수익 측면에서도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증가분을 보여줬어요. 9천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이 됐으니까 거의 더블이죠. 더블 달성을 했고, 그 중에서도 금융수익이 좀 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비용을 대폭 감축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더 증가를 했죠.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고, 다른 뭐 좀 짜잘한 뭐 이런 부분에서도 좀 다양한 수익들을 발생시키면서 당기 순이익도 보시면요, 22년도 때 24억 5천 정도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23년도 때 30억 원 넘게 당기순이익이 잡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덱스터 실적에도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말 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다 주었죠. 자, 그리고 이 덱스터 크레마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가 새로운 매출을 확보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를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바로 미디어테크 오픈랩이라는 곳에서 AI 마케팅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걸 발표를 했대요. 이 덱스터 크레마가 이 덱스터 크레마는 여러분 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접목한 광고 마케팅으로 차세대 광고 미디어테크 방향을 논의를 했다고 하면서 개인의 상황과 필요를 타겟을 하는 초개인화 시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광고 마케팅 산업도 발전을 거듭할 전망이라고 소개를 하는 이슈예요. 자, 관련된 내용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 덱스터 크레마 같은 경우에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업무 파이프라인으로 수반되는 이 시간과 비용의 혁신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는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왔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이 빅테크의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자, 요걸 도입을 해서 자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의한 커스터마이징의 방식인 AI 챗봇을 개발을 했다. 이 AI 봇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 검색어 의도를 파악해서 분류를 하고요. 소비자 구매 여정을 좀 이 단계별로 나누면서 디테일한 고객 페르소나를 대량으로 생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베이스로 깔고 이제 좀 구체적인 이제 타겟팅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타깃을 해서 포털 배너나 SNS 광고 그리고 영상 플랫폼 등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노출을 시키면서 효과적인 구매가 유도가 돼서 개인화 마케팅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이런 과정에서 이 시스템 피드백을 통한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AI 광고 시장에서의 수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우리 덱스터도 이렇게 자회사를 통해서 AI까지도 이제 접목을 하고 있다. 즉, 더 이상 메타버스니 VR이니 이런 관련주로만 이제 엮여 있는 게 아니라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 AI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 AI 관련주에도 엮였다는 걸 우리 주주님들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자회사의 이런 활동들을 좀 우리가 토대로 우리 덱스터에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적 개선에 관련된 부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의 영상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덱스터의 주가 흐름 간단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23년도 말부터 좀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추세가 우상향 추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좀 다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 당시 좀 다양한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 하나인 유유백서라는 이 콘텐츠에 VFX 기술 참여 소식이 좀 전해지기도 했고요. 또 영화 서울의 봄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께서 죄송합니다. 이정재 씨가 아니죠. 황정민 씨와 정우성 씨께서 굉장히 열연을 펼치신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음향, 이 사운드 이쪽으로도 좀 참여를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게 되면서 서울의 봄이 굉장한 흥행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이슈나 재료들이 나와주지 않고 지속이 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이 재료 소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고무적인 사실은 그동안 이탈했었던 이 11선에 지금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매크로적인 이런 좀 거래들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떠한 수급 동향이나 이런 분석들은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것만 한번 좀 놓고 보시면 이 외국인들 보유 물량 비중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비중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주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영화 서울의 봄 또 넷플릭스 시리즈 유유백서 등등등 그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재료가 소진이 되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 덱스터의 보유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굉장히 미약해요. 1. 몇 %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기조, 그러니까 즉 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이 덱스터의 투자 가치를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굉장히 큰 수급과 굉장히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좀 꺾여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확실한 지지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11선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가장 좀 단기적인 관점에선 이 11선을 또 한 번 이탈하는 조정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해주면서 재료를 기다리다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좀 주된 포커스로 설명을 드렸던 이 자회사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세계적인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영화 산업에 지금 훈풍이 들어와 주는 것들 그런 기대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또 상승 재료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탈 여부를 좀 눈여겨 보면서 그런 재료들 이런 재료들 이슈들 좀
기다려 보시면서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쁜 현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이런 이슈들 다 즉각 모아서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